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옆집 아저씨가 총을 들고 나설 수 있다고요? 말이 되나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군대는 군인이 가는 곳이지 민간인이 전쟁을 막을 수는 없어.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요, 한국에 오고 나서 그 상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헬멧 대신 노트북을, 총 대신 커피잔을 든 그들이 진짜 전쟁이 터지자 순식간에 엘리트 보병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던 클레어 윌리엄스입니다. 처음엔 한국 예비군을 비웃던 저였지만 지금은 제 국적을 바꿨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영상까지 보신다면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윌리엄스입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4학년이었죠. 그때 저는 정말 무지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건은 동아시아 안보 전략 세미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의 국방 체계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저는 자신만만하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징병제는 비효율적이에요. 현대전에서 저런 방식은 시대착오적이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한국 유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제가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제게 다가왔어요. 러시아 억양이 강한 영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아까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알렉세이 이바노프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알렉세이는 제게 영상 출연을 제안했어요. 한국 군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콘텐츠를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특히 예비군이라는 걸 아세요? 완전히 쇼예요. 보여주기용이죠.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저는 당시 예비군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냥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가끔 모여서 형식적인 훈련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며칠 후 알렉세이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예비군 제도는 국가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실성 없는 훈련으로 시간만 버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했죠. 영상이 올라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서구권에서는 제 논리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많았고 SNS 팔로워도 급증했습니다. 저는 마치 스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 영상이 엄청나게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분노와 실망의 댓글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네티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비군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부터 회사 과장까지 다 예비군이야. 진짜 위급 상황 오면 군단급 화력 나온다고.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렸어요. 예비역 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증언을 이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허풍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가 받은 첫 번째 경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신호 말이에요. 알렉세이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봐요. 저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이게 바로 증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자고 부추겼죠.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곧 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것도,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한국 땅을 밟게 됐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군사 시스템을 더 깊이 파헤쳐서 비판하려는 목적이었죠. 알렉세이와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의외였어요. 생각보다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째 날은 전쟁기념관을 갔어요. 알렉세이가 카메라를 돌리며 제게 신호를 보냈죠. 저는 예정된 대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전시물들을 바라봤어요. 이런 과시용 전시가 실제 국방력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죠. 둘째 날에는 예비군 훈련장 근처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훈련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보안상 문제로 제대로 된 영상을 찍을 수는 없었죠. 알렉세이는 그것마저도 은밀주의의 증거라며 비꼬았어요. 그런데 셋째 날 오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거든요. 지하철이 급정거했고 정전이 됐어요. 터널 안이 완전히 캄캄해졌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알렉세이는 카메라만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침착하세요. 지금 비상구 쪽으로 안전하게 대피하겠습니다. 누군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사람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움직임이 범상치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침착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노약자들을 먼저 챙기고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무전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명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 시민들인데도 마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움직였어요. 지상으로 올라오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폭발이 일어난 건물 주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방서나 경찰이 오기도 전인데 말이에요. 저를 안전하게 대피시켜준 그 남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회사원 같았는데 뭔가 다른 아우라가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다치거나 놀라신 건 없으신가요? 저는 그제야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봤죠. 혹시 소방관이신가요? 아니면 경찰관이신가요? 그런데 그 사람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아니요. 그냥 예비군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비군이라고요? 제가 그동안 조롱했던 바로 그 예비군이라고요? 이 차분하고 전문적인 구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예비군이라는 말인가요? 주변을 둘러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원부터 회사원, 택시기사까지 각자 역할을 나눠서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조직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남성이 자신을 예비군이라고 소개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직장인 같았는데 말이에요. 혹시 농담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비군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분이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예비군 신분증이었어요. 이름은 정윤호라고 되어 있었죠. 정윤호 씨는 제 놀란 표정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설명해줬어요. 저는 평소엔 IT에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상 상황이 생기면 예비군으로서 도와드리는 거죠.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평범한 회사원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마치 수년간 훈련받은 전문가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폭발 현장 근처에서 또 다른 위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가스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2차 폭발 위험이 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다시 공황 상태에 빠지려는 순간 정윤호 씨가 움직였어요. 어디선가 툴박스를 가져와서 능숙하게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도 내렸어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정윤호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비군 훈련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폭발물 처리, 응급처치, 재해 대응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껏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죠. 예비군이 단순히 형식적인 훈련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실전적인 기술들을 익히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을 다시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주민들이 무전기로 서로 연락하며 체계적으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응급처치를, 누군가는 교통정리를, 또 누군가는 대피소 설치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분들 모두 예비군이신가요? 제가 물어보니까 정윤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아파트 단지만 해도 예비군이 50명 넘어요. 다들 평소엔 각자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 이런 상황에선 하나가 되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실전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알렉세이는 여전히 카메라만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의 표정도 어색해 보였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정윤호 씨가 제게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진짜 예비군이 뭔지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상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말이에요. 실제로 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정윤호 씨의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은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 영웅이구나. 그런데 본인은 그냥 평범한 예비군이라고 하고 있구나. 과연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정윤호 씨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평범한 회사원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컴퓨터를 켜고 정윤호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처음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더 깊이 파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윤호 씨가 과거에 특전사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엘리트 부대에서 5년간 복무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이고 침착할 수 있었던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전역한 지 벌써 8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서 정윤호 씨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그분이 어제 명함을 주셨거든요. 혹시 인터뷰가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커피숍에서 만난 정윤호 씨는 어제와 똑같이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정말 평범해 보였는데 어제 그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과거 이력에 대해 물어보니까 정윤호 씨가 담담하게 대답해 줬어요. 맞아요. 특전사 출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매일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실력에 대해 놀람을 표하니까 정윤호 씨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사실 특전사 시절 배운 건 기본이고요. 지금도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한 달에 2번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무적인 훈련 외에도 자발적으로 더 참여한다는 말이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미 전역하셨는데요. 정윤호 씨의 대답이 제 가슴을 쳤어요. 군대 다녀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는 일은 평생 계속되는 거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알렉세이는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점점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 같았어요. 클레어, 당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봐야죠. 하지만 저는 알렉세이의 말이 점점 이상하게 들렸어요. 객관적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실제로 보고 경험한 걸 무시하고 편견만 고집하는 게 객관적인 건가요? 그날 저녁 정윤호 씨가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다음 주에 있을 예비군 훈련에 참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직접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당장 승낙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알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예비군이 정확히 뭘 하는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이유였어요. 설렘과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확실히 깨닫게 될 것 같았거든요. 예비군 훈련장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어요. 훈련장 입구부터 범상치 않았거든요. 체계적으로 정리된 시설과 장비들을 보니 이게 정말 민간인들이 하는 훈련인가 싶었어요. 정윤호 씨가 저를 안내해주며 설명해줬는데 첫 번째 충격은 참가자들을 봤을 때였어요.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의사, 교사, 택시기사, 회사원, 심지어 대학 교수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훈련복을 입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민간인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정예부대 군인들 같았거든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날카롭고 정확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더욱 놀랐어요. 시가지 전투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이었는데 그 수준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건물 진입부터 인질 구출까지 마치 특수부대가 하는 훈련을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여성 참가자들이었어요. 간호사라고 소개된 분이 있었는데 응급처치는 물론이고 전술 움직임까지 완벽했어요.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전문가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정윤호 씨가 체험해보라고 권했어요. 간단한 소총 체험이었는데 제가 실수로 총을 떨어뜨렸거든요. 그 순간 정윤호 씨가 번개같이 달려와서 안전조치를 취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안전이 몸에 배어 있구나. 실수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 정말 진짜 군인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알렉세이는 계속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이건 쇼예요. 관광객한테 보여주려고 과장된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수준의 훈련을 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훈련 중간에 갑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실제 화재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인근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훈련에 참가했던 예비군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거예요. 소방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초기 진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마치 실제 소방관들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저도 따라가서 지켜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의사는 부상자 응급처치를, 전기기사는 전원 차단을, 각자 전문 분야를 살려서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예비군의 모습이었어요. 알렉세이가 제 변화를 눈치채고 불편해했어요. 클레어, 당신 너무 감정적으로 변했어요. 우리 원래 목적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알렉세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진실을 찾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편견을 확인하려고 했던 걸까요? 정윤호 씨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예비군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요. 한국의 예비군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무엇보다 진심이었어요. 알렉세이와의 관계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점점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가 계속 부정적으로 몰아가려고 했거든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서울에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 외곽 산업단지에서 무장단체의 테러가 발생한 거예요. 뉴스를 보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 곳에서 동시에 폭발이 일어나고 인질까지 잡혔다고 했거든요.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만 계속 봤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윤호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용이 간단했어요. 지금 예비군 비상 소집됐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세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예비군이 실전에 투입되는 거구나. 텔레비전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알렉세이는 이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과연 예비군이 실전에서 얼마나 쓸모있을지 말이에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거든요. 현장 근처까지 가보고 싶었어요. 물론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경찰과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예비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완벽한 작전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휘 체계였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지휘관이 정해지고 각자 역할이 배정되고 완벽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정규군 같았거든요. 정윤호 씨도 보였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지휘관의 모습이었어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정말 카리스마 있었어요. 예비군들의 장비도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단순한 훈련용이 아니라 실전용 장비들이었거든요. 방탄복부터 최신 통신 장비까지 정규군과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작전이 시작되자 더욱 놀라웠어요. 예비군 200명이 완벽한 팀워크로 테러범들을 포위했어요. 인질 구출 작전도 정말 전문적이었거든요. 한 명의 실수도 없이 모든 인질을 안전하게 구해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이 놀라운 광경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요. 방송 중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동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온 세상에 고백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진짜 최후의 방패였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실시간 댓글들이 쏟아졌는데 대부분 놀라움과 감탄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놀랍다.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알렉세이는 제 방송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작전이 끝나고 정윤호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평소에 따뜻한 미소를 보여줬어요. 괜찮으세요?
위험한 곳까지 오셨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깨달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테러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 날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알렉세이가 경찰에 체포된 거예요. 그것도 테러 배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혐의로 말이에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함께 영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테러리스트와 연결되어 있었다니요. 경찰 발표를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알렉세이가 한국의 국방 시스템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그가 그렇게 한국 군대를 폄하하려고 했는지, 왜 제게 부정적인 영상을 만들라고 부추겼는지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의 도구였던 거예요.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만든 영상들이 한국을 비방하는 데 사용됐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출국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항공권도 예약되어 있었고 미국에서는 학교와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무지 짐을 쌀 수가 없었어요. 정윤호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분은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진짜 영웅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원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추억으로 남겨둘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려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어요.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정윤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여기서 뭔가를 더 알아가고 싶다고, 진짜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윤호 씨는 놀라면서도 기뻐해줬어요. 제가 한국에 더 머물겠다는 결정을 내린 걸 지지해준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서울 시내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만든 잘못된 영상들을 바로잡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진실을 찾아서 한국 예비군의 실체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예비군 훈련장을 정식으로 취재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았어요. 정윤호 씨와 다른 예비군분들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촬영을 하면서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이분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겠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한국에 남겠다는 건지, 졸업은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는 일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예비군분들과 함께 라면을 먹으면서 느꼈어요. 이 따뜻함, 이 소속감, 이 자유로움이 바로 제가 찾던 거였구나. 이게 바로 진짜 자유의 맛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거든요. 1년이 흘렀어요. 제가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정말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한국 귀화 심사를 받는 날이었거든요. 심사관 앞에 앉아 있는데 정말 떨렸어요. 지난 1년 동안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고 한국 역사와 문화도 공부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었어요. 진심으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심사관이 물어봤어요. 왜 한국 국적을 원하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됐는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심사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제가 진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윤호 씨가 축하해주러 왔어요. 그분과 함께 고향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는 예비군 행사에 참여했어요. 이제 저도 한국 시민이니까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자격이 생긴 거죠. 처음으로 받아본 민방위 교육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화재 대피 훈련부터 응급처치까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국방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할아버지부터 젊은 아빠까지 모든 연령대가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전 국민방위 체계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만든 다큐멘터리가 드디어 완성됐어요. 제목은 숨겨진 군대 대한민국이었어요. 전 세계 동시 방송으로 공개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서구 시청자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전설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제가 경험한 모든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제 가족들도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엄마가 전화로 말하더라고요. 이제야 제가 왜 한국에 남았는지 이해가 된다고요. 우리는 저런 시스템이 없다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더욱 놀라워했어요. 미국 예비군 출신이신데 한국의 시스템이 훨씬 체계적이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정윤호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편견에서 시작해서 진실을 깨닫고 결국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클레어 씨가 한국 사람이 될 줄은요. 정윤호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그때를 생각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진실을 알리는 일 말이에요.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우연히 지하철에서 만난 그 평범한 회사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후의 방패 중 한 명이었구나. 저는 그날 아파트 단지 안에 숨어있던 최후의 방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클레어의 놀라운 변화와 깨달음의 여정이었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거예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